우리는 모두 어릴 적 들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은 가슴에 박혀 평생을 따라다니고 어떤 말은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한마디는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작은 불빛이 되어줍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한번 들은 말은 마음에 새겨져 평생을 함께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며 자신을 정의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은 말은 성인이 되어서도 내면의 목소리로 남아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속삭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격려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비난을 떠올리며 주저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왜 부모의 말은 다른 누구의 말보다 깊이 남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가까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을 처음 발견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반응, 표정, 그리고 말투는 자식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너는 소중해라는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자랍니다. 반대로 너는 부족해라는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자아상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부모에게 사랑받았다고 느낀 아이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반면 부모에게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난받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 모든 것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가 인생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자식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학문적 가르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로써 자식들을 지탱하고자 했습니다. 아비가 곁에 없어도 이 말만은 기억하거라는 간절함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만큼은 신중하게 골라 전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기까지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더욱 신중했습니다. 한 번 쓴 말은 다시 거둘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말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 것이고 올바른 말은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며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생각했습니다. 밤새워 쓰고 지우고 다시 쓰며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자식에게 남기는 유산이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완벽한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말, 방향을 잃었을 때 믿음을 주는 말,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을 때 편이 되어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심은 기교가 필요 없습니다. 진심은 그 자체로 전달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진심인지 형식적인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부모가 자식에게 꼭 해줘야 할 3가지 말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철학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 하나하나가 자식의 인생에서 등대가 되고 쉼터가 되며 다시 시작할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한마디 말이 평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부모가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한 아이는 도전하는 어른이 되고 너는 못해라고 들은 아이는 포기하는 어른이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부모가 뿌린 말이라는 씨앗은 자식의 마음에서 자라 평생의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의 힘을 깨닫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거울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식의 정체성이 됩니다. 긍정적인 거울은 자신감 있는 아이를 만들고 부정적인 거울은 위축된 아이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자식이 평생 보게 될 거울을 만듭니다.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믿었던 관계가 깨지고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 자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책일까요? 아니면 안심일까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실수할 때 즉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논리보다 위로를 먼저 필요로 합니다.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실패했을 때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라는 말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말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부모의 절실함이 있습니다. 자식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이미 무너진 자식의 마음에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실패로 상처받은 마음은 분석보다 위로를 먼저 필요로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든다. 그는 자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법을 익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괜찮다는 안심의 말입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괜찮다라는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 심리적 안전망을 만들어줍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이 한마디는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3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첫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둘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셋째, 부모는 실패한 자식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식에게 전달될 때 자식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됩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20살 청년을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은 합격했고 자신만 떨어졌습니다. SNS에는 합격 인증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들립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때 부모가 내가 더 노력했어야지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청년은 자신의 실패가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조차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욱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고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괜찮아. 인생은 길고 기회는 또 온다. 다시 준비하면 돼. 내가 노력한 거 나는 알아라고 말한다면 청년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할 힘을 얻습니다. 실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 확신이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듭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실수를 한 30대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 혼나고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전화했을 때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는 더욱 움츠러들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는데 부모마저 비난한다면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야. 넌 잘 해낼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실수를 숨기고 반복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는 자식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격려했습니다. 실수는 성장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수도 없지만 그것은 성장도 없다는 뜻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다시 시도할 안전망을 만들어줍니다. 실패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자식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괜찮다는 자식 인생의 재시작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를 용기는 부모가 만들어줍니다. 실패를 인정받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괜찮다는 말이 주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실패를 격려하면 자식이 나태해지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실패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설 힘을 주는 것입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안심을 얻은 자식은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비난받은 자식은 안전한 길만 선택합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많이 경험했고 더 많이 넘어졌으며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실수하지 않기를, 돌아가지 않기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겪었던 고통을 자식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언과 강요 사이의 경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길은 알려줄 수 있어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이 말은 부모의 역할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부모는 지도를 펼쳐 보여줄 수 있지만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자식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도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가 대신 걸어준다면 자식은 영원히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의 다리로 서는 법을 익히지 못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목적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직업 선택에 개입합니다. 의사가 되라, 공무원이 안정적이야, 예술은 굶어라는 말들로 자식의 꿈을 재단합니다. 물론 이런 말에는 현실적인 고민과 자식을 향한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불안정한 미래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굶주리거나 고생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 꿈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내 행복보다 안정이 더 중요해. 30살 청년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는 불안합니다. 지금 직장 얼마나 좋은데 실패하면 어쩌려고, 나이 들면 후회해, 결혼은 언제 할 거니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업은 위험하고 실패 확률도 높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대부분의 창업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걱정은 되지만 내가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지지한다. 실패하더라도 배운 것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정 안 되면 다시 직장을 구하면 돼. 우리가 있잖아.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하나는 부모의 솔직한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배우자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의 기준과 자식 세대의 기준은 다릅니다. 부모는 학벌, 직업, 집안을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자식은 성격, 가치관, 함께하는 즐거움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준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는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신뢰의 표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준과 자신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차이를 인정하느냐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학문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관심에 따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마다 피어나는 꽃이 다르다. 매화를 장미로 만들 수 없고 국화를 백합으로 바꿀 수 없다. 각자의 재능을 존중하고 각자의 속도를 인정하며 각자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부모의 복사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은 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권리, 후회할 권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정해주면 자식은 평생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존중받으며 자란 자식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법을 배웁니다. 존중은 통제보다 오래갑니다. 통제는 당장의 안전을 줄 수 있지만 존중은 평생의 신뢰를 만듭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는 이유가 감시받기 위함이 아니라 조언을 구하기 위함이 되려면 존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내 선택을 믿는다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을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시킵니다. 많은 부모가 묻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명백히 잘못되었을 때도 존중해야 하느냐고. 존중은 동의가 아닙니다. 자식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 선택을 할 권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대하지만 내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 대 어른의 대화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잔인합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정직해도 손해를 보며 선의가 오해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사람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외로운 섬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순간 자식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논리적인 분석일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나는 내 편이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돌아가도 적어도 한 사람은 자기 편이라는 확신. 이것이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듭니다. 전 세계가 적이 되어도 단 한 사람이 편이라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버틴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가족의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을 때 가족만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가 절망하지 않고 방대한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외로운 섬에서 혼자 책을 쓰며 보낸 수천 개의 밤, 그를 지탱한 것은 가족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가족이 자신을 믿는다는 확신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내 편이다는 말은 맹목적인 지지가 아닙니다. 자식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옳든 그르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세상이 내 편이든 아니든 나만은 내 곁에 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며 상황으로 좌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지지, 그것이 내 편이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35살 직장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동료가 가로챘고 오히려 자신이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지만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사는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입니다. 이때 부모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런 일이 생겼겠니라고 말한다면 자식은 더욱 외롭습니다. 부모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부당한 일이야. 나는 내 편이야. 내가 겪은 일을 나는 믿어라고 말한다면 자식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할 때 부모만큼은 공평하게 자신을 바라봐 준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편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습니다. 40살 중년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고 채권자들은 독촉하며 배우자와도 갈등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능한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실패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때 부모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어쩌려고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지적이지만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받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힘들겠구나. 하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나는 내 편이야.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실패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고 사업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이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비는 멀리 있어도 너희를 생각한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함께다. 아비는 항상 너희 편이다.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그 가까움이 자식들을 지탱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어도 항상 자신들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편이다는 말은 자식에게 심리적 안전기지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에서 싸우다 지쳤을 때 돌아올 곳, 상처받았을 때 치유받을 곳, 다시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곳. 이런 안전기지가 있는 사람은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건강하게 실패를 받아들이며 더 빠르게 회복합니다.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다는 확신이 더 멀리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괜찮아라는 말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던지는 괜찮아와 눈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하는 괜찮아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말의 내용보다 때로는 태도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진심이면 말도 진심으로 전달되고 마음이 형식적이면 말도 형식적으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단어를 선택해도 태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말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말과 마음이 일치할 때 비로소 소통이 일어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읽습니다. 첫째, 눈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자식과 대화할 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때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구나. 부모님에게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TV나 휴대폰보다 못한 존재구나. 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식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들어주면 자식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눈맞춤은 너는 내게 소중하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옆집에는 의대 갔는데 너는, 내 동생은 벌써 결혼했는데 너는, 친구는 승진했다던데, 같은 반 애들은 다 뭐하는데라는 말들은 격려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비교는 자식을 자극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에 자신이 부족한 존재로 보인다고 느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꽃은 다른 계절에 핀다. 빠르다고 아름답고 늦다고 추한 것이 아니다. 비교 없는 태도는 자식에게 너는 너 자체로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셋째,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게 효돈이라는 말들은 사랑을 거래로 만듭니다. 부모의 사랑이 비처럼 느껴질 때 자식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되는 순간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만 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넷째,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것을 허락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는 자식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진심을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부모님 기분이 어떨까 걱정하느라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일관된 태도는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측 가능한 부모가 안전한 부모입니다. 다섯째, 듣는 태도가 말하는 태도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 조언합니다. 그건 말이야 하며 바로 자신의 의견을 펼칩니다. 자식이 문제를 설명하는 중인데 해결책부터 제시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것은 때로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끝까지 듣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위로받습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여섯째, 말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식이 울고 있을 때 괜히 울지 마, 그까짓 것 가지고라고 말하기보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계속 말을 걸기보다 조용히 공간을 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정약용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깊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째,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미소,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 이런 작은 제스처들이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토닥이면 그 말은 2배의 위로가 됩니다. 내 편이야라고 말하면서 꼭 안아주면 자식은 진심을 느낍니다. 때로는 말없는 포옹이 1000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좋은 말에 좋은 태도가 더해질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온전히 전달됩니다. 말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 옳은 말을 할 수도 없고 항상 이상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지쳐서 무심하게 대하기도 하며 좋은 의도였지만 잘못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지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말을 선택하려는 노력 한 번 더 생각하고 입을 여는 습관, 자식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으려는 마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관계를 바꿉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깊게 하라.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가지 조언보다 하나의 진심이 더 깊이 전달됩니다. 괜찮다, 존중한다. 나는 내 편이다. 이 3가지 말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자식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평생을 지탱합니다. 거창한 연설보다 짧은 위로가 더 깊이 남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실패한 자식에게 다시 일어설 안전망을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결과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부모는 과정을 인정해줍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이 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노력한 거 나는 알아. 이 확신이 있을 때 자식은 두려움 없이 도전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한다는 말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합니다. 부모의 경험이 소중하지만 자식의 선택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다르지만 내 결정을 믿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지지해. 이 신뢰가 있을 때 자식은 책임감 있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신으로 성장합니다. 나는 내 편이다는 말은 세상이 등을 돌려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줍니다.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오를 때만이 아니라 틀렸을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안정감이 있을 때 자식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아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확신, 그것이 자식을 지탱합니다. 이 3가지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철학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자식의 내면에 뿌리를 내려 평생을 지탱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그때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셨지 하며
다시 일어서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 부모님이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셨지 하며 용기를 내고 외로운 밤에 부모님은 내 편이라고 하셨지 하며 위로받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내면에서 평생 울립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식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그가 보낸 편지 속 말들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곁에 없었지만 말로써 함께 있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었어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말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마디를 바꿔보십시오. 왜 그랬어 대신 괜찮아라고, 내 말대로 해 대신 내 선택을 존중해라고, 너 혼자 알아서 해 대신 나는 내 편이야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모여 관계를 바꾸며 그 관계가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평생의 유산이 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내면이 됩니다. 비난의 말은 자책으로 남고 격려의 말은 용기로 남으며 사랑의 말은 자존감으로 남습니다. 자식이 자신에게 하는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던 눈입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히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평생을 함께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어제 했던 말을 후회한다면 오늘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상처를 줬다면 오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무심했다면 오늘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아, 존중해, 내 편이야. 이 세 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오늘 당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바꿉니다.